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 뉴캐슬전 아쉬운 패배를 기록한 토트넘이죠. 그리고 고군분투했지만 패배를 막지 못했던 손흥민이었습니다. 손흥민은 한국 시간 3일 우리 대표팀에 합류하게 될 거란 소식인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홍명보 감독의 대표팀 선임, 문제만 키워져 있을 뿐 어떤 신선함도 없이 꾸려진 대표팀이 첫 경기 일정을 갖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한국 시간 5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팔레스타인과의 홈경기를, 10일에는 오만과 술탄 카브스 경기장에서 원정 경기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토트넘뿐만 아니라 A매치 브레이크를 앞두고 프리미어리그에 속한 20개 팀 모두 3라운드까지의 일정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단 3경기만을 치렀기 때문에 결과값에 대한 데이터가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순위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맨시티와 리버풀만이 3전 전승을 기록하면서 순위표 맨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맨시티는 3경기 9골과 2개 실점, 리버풀은 3경기 7골과 실점 0를 기록하면서 리그 우승을 노리는 팀다운 강력함을 뽐내고 있습니다. 두 팀은 승점도 동률, 골득실도 동률이지만 다득점의 원칙에 따라서 맨시티가 1위를, 리버풀이 그 뒤를 이은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맨시티의 괴물 공격수죠. 엘링 홀란의 초반 기세가 무섭습니다. 홀란은 무려 3경기 7골이라는 무시무시한 득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맨시티에 이은 득점 2위가 7골을 기록 중인 리버풀이거든요. 프리미어리그 팀 그 어느 팀도 홀란보다 많은 골을 넣은 팀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이번 시즌 몇 골이나 넣게 될지 참 네. 그 뒤를 이어서 브라이튼이 승점 7점으로 3위, 아스날이 같은 승점이지만 다득점에서 밀리면서 4위에 위치해 있고, 이번 3라운드에서 토트넘을 잡아낸 뉴캐슬이 5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토트넘은 1승 1무 1패 6득점 3실점을 기록하면서 리그 10위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놓고 싸울 것이라 예상됐던 첼시와 맨유는 각각 11위와 14위로 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첼시와 맨유 모두 이번 3라운드 경기 결과가 너무나도 아쉬움이 클 것 같은데요. 첼시는 크리스탈 팰리스를 홈에서 상대했지만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승점을 잃었고, 봐봐요, 이렇다니까요. 네. 맨유는 리버풀을 상대로 홈에서 0대 3이라는 치욕적인 스코어로 참패를 당하면서 시즌의 전망을 매우 어둡게 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라운드 최고의 빅매치로 꼽혔던 맨유와 리버풀의 맞대결, 그 유명한 노스웨스터 더비에서의 참패는 맨유와 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초반부터 아놀드가 골을 넣으면서 분위기 쉐했는데 운 좋은 옵사이드였기 망정이지 사실 5대 0도 가능할 스코어였고, 아무리 스트라이커가 없다고 해도 래시포드 35만 파운드가 아니라 5만 파운드 선수처럼 경기하고, 리버풀은 날렵하고 신나게 경기하던 반해서 맨유는 곳곳의 실수와 미드필더 장악력도 매우 떨어져서 도저히 리버풀을 이길 수 없는 팀이었습니다. 아마 후반기 안필드에서 7대 0도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맨유뿐만 아니라 토트넘도 이번 뉴캐슬전의 패배가 굉장히 속상한 상황인데요. 뉴캐슬 원정 3연패라는 결과도 결과지만 다가올 4라운드 A매치 브레이크 이후에 열리는 첫 경기가 바로 런던 더비 아스날전이라는 사실입니다. 뉴캐슬전과 아스날전이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 두 번의 뉴캐슬 원정에서 무려 10개의 실점을 허용했던 치욕스러운 악연을 끌어냈다면 팀의 분위기, 선수들의 사기를 확실히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을 텐데, 그리고 그 자신감 넘치는 흐름을 이어서 런던 더비 임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강하게 남는 게 사실입니다. 토트넘이 오히려 압도하는 경기를 하고도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내는 데는 실패하면서 뉴캐슬에게 시즌 첫 패배를 당하고 말았는데, 점유율을 늘리고 볼을 더 오래 소유함에도 불구하고 기대 득점값이 뉴캐슬보다 낮았다는 점은 확실히 토트넘이 개선해야 하는 중차대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당시 뉴캐슬은 1.83의 XG 값을 기록했고, 토트넘은 1.16의 XG 값을 기록했었죠. 확실히 1라운드와 2라운드 레스터와 에버턴전을 생각해 본다면 그 두 팀은 압박의 강도가 굉장히 약한 팀이었죠. 특히 에버턴은 토트넘의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거의 하프라인을 넘어오지도 않았던 모습이었습니다. 확실히 뉴캐슬의 강한 압박에 토트넘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었고, 모르겠습니다.
레스터 시티도 후반전 압박 한 번에 골을 넣었다 보니까 에버턴이 뭐 에라 모르겠다 하고 압박 강도를 다른 팀들처럼 했다면 무실점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슬프네요. 4라운드 상대하게 될 아스날은 압박의 강도와 압박으로 볼을 탈취한 이후에 트랜지션이 리그에서 가장 빠른 팀입니다. 그런데 또 뉴캐슬전은 중원에서의 탈압박 말고도 크나큰 약점이 노출되고 말았었죠. 바로 공격 상황에서의 아쉬움들이었습니다. 이를 뭐 단순히 마무리 능력이라고 딱 잡아 말할 수가 없는 게 20번의 슈팅, 6번의 유효 슈팅을 기록했지만 결정적인 찬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장면은 뭐 딱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뉴캐슬이 넣은 2골, 하비 반스와 이삭이 기록한 골의 XG 값은 각각 0.46과 0.92였습니다. 경기 초반 로메로의 득점이 옵사이드에 걸리고 오드베르가 단독 찬스를 잡을 기회가 있었지만 클루첰스키의 어처구니 없는 플레이가 나오면서 이 역시 무산이 되어버렸고, 프로가 제 아무리 뭐 킥력이 뛰어나다지만 과거 뭐 호난사를 떠올리게 하는 부정확한 슈팅 난사로 분위기 망치고, 네, 뭐 이날 공격진의 모습은 냉정히 말해서 수준 이하였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웬만하면 동료에게 열어주던 손흥민이 비어있는 선수가 있음에도 직접 슈팅을 가져가는 모습도 있었죠. 참 손흥민의 토트넘에 대한 그리고 동료들에 대한 외사랑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뉴캐슬전에서는 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바로 토트넘 선수들의 프리키커 논쟁. 경기장 직캠을 담은 한 유튜버가 올린 영상인데 1대1로 팽팽하던 후반 59분 상황, 토트넘은 박스 정면 약 20m 지점에서 절호의 프리킥 찬스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토트넘의 프리킥은 메디슨과 페드로 포로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PK의 경우에는 우리 손흥민이 전담하고 있죠. 그런데 난데없이 비수마가 다가가더니 킥을 하기 위해서 볼을 들고 있던 포로의 볼을 빼앗으려는 듯한 제스처를 취합니다. 1차로 존슨이 비수마를 붙들어서 세우면서 설득했는데 이후에도 다시 포로에게 다가가서 무언가 흥분한 듯 강한 어필을 합니다. 참, 네. 이에 2차로 주장인 손흥민이 다시금 비수마를 자기 쪽으로 끌어오더니 무언가 설득하려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포로의 볼을 또 메디슨이 집어듭니다. 그러더니 벤치를 향해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는 결국 프리킥은 포로가 찼죠. 참 진짜 아사리판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올랐는데 보는 저 역시도 짜증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사실 경기 중에 발생하는 데드볼 상황에서의 키커를 정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라고 봐야죠. 미리 감독의 지시하에 키커의 순번을 정해놓는 방식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 선수들의 판단에 키커를 정하게끔 맡기는 방식이 있습니다. 물론 뭐 선수들의 입장에서야 본인이 차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안 되죠. 이 장면은 영국 풋볼 런던에서도 집중 조명했습니다. 풋볼 런던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후반전 토트넘이 위험 지역에서 프리킥 찬스를 잡았을 때 매우 이상한 상황이 있었다. 메디슨과 포로 중 누가 프리킥을 차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 그 전까지 토트넘의 세트피스는 잘 짜여진 플레이들이었으며 대부분 손흥민에게 짧은 패스가 연결됐었다. 손흥민은 박스로 들어가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패스를 내어주는 플레이를 했다. 이어서 포로와 메디슨이 교차 상태에 빠지자 손흥민은 벤치로 다가가 엔지 감독에게 외쳤고, 엔지 감독은 손가락 2개와 다른 손엔 3개의 손가락을 들어 올리면서 등번호 23번을 표시했다. 하지만 포로의 슈팅은 골대 위로 향하며 유효슛을 기록하지 못했다. 네, 참 어이없는 상황이죠. 뭐 이해가 안 가기도 합니다. 손흥민은 지난 2년 동안 A 대표팀에서 프리킥으로만 5골을 넣었습니다. 특히 지난 아시안컵 8강 호주와의 연장전에서 그 각도도 많이 없었던 그 상황에서 프리킥골을 터뜨리기도 했었죠. 엔지 감독은 거기서 지금 이걸 했어야 됩니다. 이거 7번을 했었어야죠. 이렇게 프리킥 잘 차는 확실한 카드가 있는데 왜 손흥민을 키커로 안 쓰는지 진짜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사자인 손흥민은 뭐 얼마나 답답하고 그러겠습니까? 도대체 왜 진짜 손흥민한테 프리킥 안 맡기냐고요. 손흥민도 좀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차겠다고 어필을 해봤으면 하는데 아무래도 주장이고 전체의 분위기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감독이 정해놓은 규칙을 따르려는 듯 보이죠. 국내 커뮤니티들의 반응도 역시 이건 NG가 멍청한 거야. 손흥민 프리키커 시키면 될 걸 왜 안 시키냐고. 메디슨 포로가 차서 골 넣은 적이 있나? 손흥민도 좀 차겠다고 욕심 부렸으면 좋겠다. 욕심들 봐라. 쟤들은 기대조차 안 된다. 애들은
박스 바로 앞에서 프리킥 얻어도 아무런 기대가 안 돼. 이 상황은 지정 키커가 성과를 못 내니까 비수마 같은 애들이 덤벼드는 거야. 메디슨이 성과를 내야 해결돼. 아니면 케인처럼 찍어 누르던가 라면서 손흥민이 프리킥을 차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표출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데클란 라이스가 결정하는 이번 북런던 더비, 거기다 토트넘의 홈경기, 토트넘이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뉴캐슬전에서 드러난 약점들을 좀 보완하고 프리킥도 손흥민이 좀 차고 좀 이렇게 좀 변화된 모습으로 A매치 브레이크 이후에 토트넘의 모습 좀 기대라도 좀 해보면서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손흥민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